20대 이모 씨의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었고 얼굴은 퉁퉁 부었습니다. 목이 졸린 자국도 남았습니다. 지난 1일 경남 거제에 있는 이 씨의 자취방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상처입니다. 왜 말을 해? 무슨 일 있어? 네가 나 때렸어. 자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때렸어. 비밀번호를 알아낸 A 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이 씨를 때렸습니다. 또 기절할 것 같으면 놨다가 조르기를 반복했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가 너는 이제부터 주먹으로 맞는다. 그러면서 때린 게 이 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지난 10일 상태가 나빠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뒤 몇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3년의 교제 기간 동안 데이트 폭행 신고만 7차례였고 헤어진 뒤에도 또 폭행을 당한 겁니다. 발전소에서 연락받은 게 하니까 애가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머리도 다 뽑혀 있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많이 맞았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피해자가 숨지자 경찰은 A 씨를 지난 11일 긴급 체포했지만 다음 날 풀려났습니다. 피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고 연락도 닿는 상황이라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한편 국가수의 1차 부검에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추후 정밀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20대 여성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경찰은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 가해 남성 그런데 8시간 만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윤회출 전 경무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무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이 헤어진 사이인데 왜 쫓아가서 또 폭행을 했다는 거죠? 지난 4월 1일이죠. 그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가 술이 취해서 네. 그 여성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원룸 자취방에 가서 무차별 폭행을 했고 또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해서 상해 진단 6주를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다가 6주면 굉장히 많이 다친 건데요. 이 보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진 건가요? 그렇죠. 그 사망 당일에 갑자기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눈이 안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를 했고 네. 부산과 창원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뒤에 바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이 전 남자친구한테 맞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건데 이 경찰이 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긴급 체포했다가 8시간 만에 풀어줬다고요? 왜 풀어준 겁니까? 네, 검찰에서 긴급체포 승인을 기각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예. 보면은 보통 긴급체포 사유가 있는데요.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예.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고 또한 최고 중요한 게 이게 체포영장을 받을 만한 긴급한 사안이 돼야 된다는데 네. 입원 치료를 받다가 10일 만에 사망한 당일날 이 남자친구를 긴급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에 연락했을 때 자기 소재지를 제시를 하고 네.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기 때문에 긴급성 요인이 아마 해당되지 않는다고 검찰에서 불승인한 것 같습니다. 또한 폭력하고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네. 지금 입증이 안 되니까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되는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네. 되죠. 예. 이 부검 결과는 그럼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 지금 폭력을 당하고 나서 엿새 있다 숨졌으면 그게 살인이 아닌 건가요? 아니죠. 이게 이제 폭행으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가 예. 10일 후에 아, 예. 사망에 이르렀는데 국가수의 1차 부검 소견을 보면은 이 뇌출혈 증세가 보였는데 네. 폭행의 정도가 경막 하출혈이 일어났는데 그게 극소량이라서 사망의 원인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사망 진단서에도 그 폐혈증으로 인한 네.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렇게 사망 원인이 나오는 바람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국가수의 경찰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던데 정밀 검사는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이게 정밀 검사의 시기는 1개월부터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아마 이 부분은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파악하려면은 국가수에 정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마 수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자기 전 여자친구를 때려서 병원에서 누워있다 숨지게 만든 이 가해자
이 사람은 지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불구속 상태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에서도 아마 차후 그 정밀하게 좀 사안을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해가지고 상해치사나 주거침입 혐의로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하고 또 유족들이 스토킹 혐의도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 스토킹 혐의 적용도 아마 고려를 해서 국가수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영장을 아마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이 두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고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다고 알려졌죠? 예, 이 2022년 12월부터 벌써 그 주거지 근처인 거제 지역에서는 7건, 대학을 다니던 대구 네. 경산 지역에서 4건에서 총 11건, 이번 사건을 제외한 11건 정도의 신고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피해자의 어머니 전 남자친구의 폭행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자고 있는데 뺨을 세게 한 대 맞으니까 얘가 정신을 잃었나 봐요.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바닥에다가 머리를 막 쿵쿵쿵 쳤대요. 계속.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가 너는 이제부터 주먹으로 맞는다. 그러면서 때린 게 눈 옆에 여기 부어오른 거. 친구들 보는 앞에서 많이 맞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많이 맞았더라고요. 수차를 셀 수도 없죠. 그 경찰에 신고도 들어갔었다고 하고 파출소에서 연락받은 게 하니까 애가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머리도 다 뽑혀 있고 그 어떻게 된 상황이냐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중요한 거는 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좀 상상도 하기 어려운데, 자,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도 들어갔었다는데 이 지금까지 가해자는 그럼 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건가요? 이 교제 폭력 일반 일상적으로 우리 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죠. 데이트 중인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이 폭행이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호 조치도 또 거부하고 하니까 경찰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은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당시에 없었다고 그렇게 틀어놨고요. 이게 아동학대나 그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네. 경우에는 이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경찰이 그 상황을 판단해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분리든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교제폭력은 폭행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경찰이 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없습니다. 뭐 접근 금지든 연락 금지든 이런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독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 거죠. 자, 일단 교제폭력이 발생하면 어차피 사귀던 사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뭐 처벌하지 마세요. 마음이 예, 변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 대부분. 그러다 보면 그걸 또 약점으로 이용해서 또 폭행하고 그렇죠. 뭐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군요. 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제폭력이 반복되고 또 더 큰 폭력으로 번진 경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관련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살던 2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입니다. 어제 새벽 5시쯤 A씨는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자 다른 남자를 만난 것 아니냐며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에 여성은 얼굴을 심하게 다치고 어깨뼈도 부러졌습니다. A씨가 흉기로 여성의 옷과 머리카락을 마구 자르면서 여성의 손가락까지 크게 손상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주까지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교제폭력으로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한 건 모두 7차례입니다. 지난달 경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피해자인 이 여성을 교제폭력 보호 대상 A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협박과 회유 등으로 피해 여성이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저희가 몇 가지 케이스를 짚어봤습니다만 이 교제폭력 문제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많이 늘어납니다. 예,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0년에 5만 건에 육박하다가 네. 2021년에 5만 7천 건, 그러다가 2022년에는 이게 7만 건을 넘어서더니 작년 통계를 보면은 네. 이게 7만 7천 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가 엄청 심화되고 있는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한 200건 정도나 되네요. 200건이 거의 넘는 건이죠. 자, 그런데 이 교제폭력 범죄가 또 무서운 게 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교제폭력의 주가 폭행과 상해로 이어지는데 지금 요즘 이 폭력범죄가 일반화되면서 문제되는 게 일반인들이 어떤 갈등의 충돌로 생기는 폭행이 이게 중대하고 잔혹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네. 하니까 이게 사회 문제화되는 거죠. 폭력이 중대한
수법에 있어서 진화가 된다는 개념으로 네. 폭행이 상당히 가혹하게 진행이 된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연인 사이든 가정이든 학교 폭력 자체가. 네, 그렇다면 어떤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이 교제 폭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일단 단순 폭행으로 되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국회에서나 일단 법조계에서도 가정폭력방지법을 개정을 해서 그 가정의 범위 내에 교제 관계를 포함시키자라는 그런 논의도 있고 있는데 이 법조계에서는 이 교제 관계라는 법적 정의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니까 아직 입법 발의 정도 수준은 안 되더라도 사실상 이 부분에 보면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럴 정도로 폭행이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교제 폭력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 뭐 강한 처벌로 인해서 심리적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피해자를 보호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오는 이런 어떤 경찰이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들이 네. 있어야 이런 불행하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과 나흘 사이에 3명의 여성이 현재 교제 중이거나 과거에 만났던 남성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 사건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이 경찰에 폭력을 신고했다는데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한 30대 남성 소식입니다. 오늘 법원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이 남성은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입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33살 김모 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되게 살겠습니다. 아까 평생 죄 짓고 살겠다 하셨던데 제가 잘못했잖아요. 속죄하겠다는 건가요? 범행이 벌어지기 불과 2시간 전 김 씨는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여성의 집 근처인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보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엔 쓰러진 여성을 차량에 태웠는데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까 봐 여성을 병원에 급히 가야 하는 임신부라고 둘러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신고는 범행 발생 3시간이 넘은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8시간여 만에 경기 파주시에서 검거됐지만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약 30분간 김 씨를 신문한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3명의 피해 여성 가운데 2명은 현재 같이 살고 있거나 사귀고 있는 남성에게 희생당했습니다. 이 사건들과 별개로 헤어진 연인을 폭행한 뒤에 차량에 납치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세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빌라 앞에 트럭을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2시간 뒤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부상한 남성을 들것으로 옮기고 곧이어 천으로 둘러싸인 시신 한 구를 이송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남동생이 같이 사는 여성을 살해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경기 안산의 한 빌라 안에서 숨진 30대 여성과 흉기에 찔린 채 누워있는 3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누나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린 뒤 흉기로 자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이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경찰은 우선 주변인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경기 안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도주 2시간 뒤 여자친구와 싸웠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살해 뒤 지하철을 이용해 도주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목을 눌렀는데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엔 서울 마포구 합정역 근처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저녁 7시 15분 마포구 상수역 근처에서 남성의 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피해 여성에게 폭력과 스토킹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박세원입니다.